북극곰 살리기? 많은 사람들이 북극곰을 살려야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볼까요? 기후변화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인터넷에서 기후변화 이미지를 검색하면 녹고 있는 얼음이나 북극곰 사진들이 많이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북극곰이요 라고 답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다시 물으면 북극곰이 사라지니까요. 북극곰이 왜 사라질까요? 지구가 뜨거워져 빙하가 녹아서요. 빙하는 왜 녹을까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아끼지 않아서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요.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아껴 써요. 분리수거를 잘해요. 라고 마치 주문처럼 큰 소리로 빠르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북극곰이 사라지면 안 되나요? 라고 다시 물으면 불쌍해서요 라고 많이 답한다고 해요. 또 다른 생각은 없나요? 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워 입을 꼭 다물고 눈만 깜빡이지 않을까요?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으니 우리 모두 북극곰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에는 얼음도 없고 북극곰도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북극곰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북극곰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북극곰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얼음 위에서 물범이나 바다표범 같은 먹잇감들을 사냥하며 보내요. 추운 북극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북극에는 지구온난화로 사냥을 못해 굶고 있는 북극곰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물범을 바다얼음 위에서 사냥해야 하는데 얼음이 점점 녹아버리면 북극곰이 물범을 사냥하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북극 생태계는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우리들에게까지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해요. 북극 얼음은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태양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찬 공기를 만들어 지구 위의 생물들이 살기 좋은 날씨를 만들어주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면 70%는 바다와 산과 들에 흡수되고 30%는 얼음에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되돌아가요. 만약 태양빛이 반사되지 않고 100% 모두 흡수된다면 지구의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태양빛을 반사시켜야 할 얼음이 점점 녹아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지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 북극이라고 해요. 또 북극의 차가운 공기는 북극 하늘을 빠르게 감싸고 돌아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 빠르게 돌던 바람이 천천히 돌게 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눈이 오기도 하지요. 사막에 눈이 내리면 그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얼마나 놀라고 추울까요? 북극의 바람 이야기는 기상이변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얼음이 녹은 물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바다로 가서 바닷물의 높이를 높아지게 합니다. 이것을 해수면 상승이라고 해요.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닷물이 높아지는 이유는 얼음이 녹는 것 말고 또 있어요.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것 다 알고 있지요? 바닷물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부피가 커져서 결국 바닷물 높이가 높아져요. 기후 변화로 생기는 해수면 상승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전쟁이나 가난으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후 변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투발루는 전 세계 최초의 기후 난민 국가입니다. 투발루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태평양의 9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공장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자연만 끝없이 펼쳐진 곳이지요.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자 투발루의 9개 섬 중에서 2개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도 점점 물에 잠기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이제 투발루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제24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투발루 외무부 장관의 수중 연설 영상이 소개되었어요.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은 허벅지까지 물에 잠긴 모습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어요. 사실 투발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최대 98cm까지 바닷물이 높아져 대부분의 섬나라와 바다 가까이에 있는 전 세계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해요.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얼음뿐만 아니라 영구 동토층은 요즘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려요. 영구 동토층은 극지방에 가까운 곳에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을 말해요.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땅속에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동식물들이 썩으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중에는 매머드도 있어서 매머드 상아를 비싼 값에 팔려는 밀렵꾼들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더 빨리 녹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북극 얼음이 사라지면 북극곰만 불쌍하다고 생각되나요? 얼음이 녹지 않도록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북극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펭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북극에 북극곰이 있다면 남극에는 펭귄이 살고 있어요. 펭귄은 전 세계에 18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극에 사는 펭귄은 젠투 펭귄, 턱근 펭귄, 아델리 펭귄, 황제 펭귄 4종류예요. 국립생태원에 가면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을 만날 수 있어요.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도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더워져서 남극의 춥고 건조한 환경에 익숙한 펭귄들이 눈이 녹아버린 땅 위에서 흙투성이가 되고 비가 오면 방수 기능이 없는 새끼 펭귄들은 체온이 떨어져 위험해지기도 해요. 펭귄들이 주로 먹는 크릴도 사람들이 마구 잡아버려서 크릴만 먹고 사는 아델리 펭귄의 수도 매년 크게 줄고 있어요. 지구에 남은 마지막 청정 지역인 남극과 펭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